안녕하세요, 강일기입니다. 서희도서관에서 AI의 만남이라고 김경일 교수님과 그 장동선 박사님의 AI 강연이 있었습니다. 수강하고 왔는데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알아야 되는 AI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이 영상에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김경일 교수님의 강연입니다. AI의 Average Self 대 서희의 Unique Self. AI 시대,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AI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AI는 인터넷의 모든 것들을 사진과 기록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대답하는 것들은 전부 다 데이터 기반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지식을 순간에 버리고 바꾸는 능력, 언러닝이 필요합니다. AI가 어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AI는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만 답을 하는 형식이니까요.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거, 다르게 생각하고 버리고 바꾸는 능력은 아직 인간에게 더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말했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배우지 못하는 게 문맹이라고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생성형 AI를 쓸 때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면은 관련 자료를 좀 다 때려 넣어가지고 만들어 달라,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쓰실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인간의 수명을 굉장히 예측하려고 했던 자료가 많은데요. 정말 많이들 틀렸습니다. 뭐 몇 살부터 몇 살은 뭐 몇 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틀린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간이 미래를 지금 보지를 못합니다. AI에게 그 렘브란트 그림을 엄청 학습시켰더니 똑같은 그림, 정말 그 화가가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은 그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카소의 그림은 그려달라고 하면은 좀 엉성하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요, 렘브란트는 항상 그릴 때 똑같은 규칙과 패턴의 반복이 있었다면 피카소는 패턴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림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똑같은 방식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AI가 아직도 피카소를 카피하기는 어려워하는 겁니다. 인간이 필요한 점 중 하나입니다. 다르게 하는 거. 우리가 만약에 A랑 B라는 재료가 주어져 있다면은 A와 B를 가지고도 C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그 능력이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 창조되는 능력은 어디서 발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키울 수 있을까요? 타인의 질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아인슈타인과 리처드 파인만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의 질문도 차별하지 않고 다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1등이 꼴찌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C를 키워내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꼴찌의 질문을 대하는 태도에도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지혜가 올라갑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똑같은 것을 여러 번 다르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서 AI를 잘 쓰는 방법 중 하나가 뭘까라고 했을 때 김경일 교수님은 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마지막 그 끝에 있는 질문은, 마지막에 있는 답변은 물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최종의 결정권과 주체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AI에게 삼켜지지 않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AI를 잘 쓰고 못 쓰고는 타인에게 있습니다. 바깥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김경일 교수님은 이제 문화지능에 대해서 CQ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어요. 혼자만 다 하려고 하고 혼자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AI가 먹어버리게 좋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고로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 능력,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는 태도, 공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시대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불편하다고 안 만나면 안 만나고 혼자 있을수록 오히려 AI에게 삼켜지기 쉬운 사람인 겁니다. 어떤 학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AI를 정말 많이 쓰는데 그 질문의 답을 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요. 김경일 교수님이 정확히 말해주시길, 내가 자녀인 너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느끼게 해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언제나 AI가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의 모든 행동과 결정권을 다 AI에게 줘버리면은 아이들은 절대 자기가 스스로 그려내는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이 다 AI에게 삼켜져 버리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항상 아이에게 그렇게 잘 교육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AI에게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질문과 생각의 나눔, 타인의 질문을 대하는 태도 등 정말 중요한 거는 남의 답만 가져오려고 하지 않는 거, 끊임없이 체크하고 질문하는 거, 이것입니다. 김경일 교수님 사인 받아왔습니다. 자랑 잠깐 할게요. 자, 그리고 장동선 박사님의 뇌과학자가 바라보는 AI 시대의 미래. AI가 보여주는 세상은 전부 다 측정된 값만 보여주는 세상입니다. 의료 데이터 중에 대부분의 측정값은 미국 백인 대학생 값이기 때문에 고로 AI는 아프리카 흑인, 소아 등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결과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그때 병원에서 각종 실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왜 쇼츠를 지나치게 많이 보면 안 되는 이유는, 쇼츠에 중독이 되면 전전두엽 기능이 굉장히 하락해서 내가 판단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치매 확률을 엄청나게 높이고 기억력을 엄청 감퇴시킵니다. 그럼 쇼츠를 언제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끄는 거는 괜찮은 건데 내가 그냥 거기에 먹혀버리는 쇼츠를 보는 것은 전전두엽이 완전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경험으로 학습하는
복잡한 의미들을 저장합니다. 뇌는 사진을 보든 뭘 볼 때 항상 생명체를 먼저 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의 문제가 제일 많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읽는 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손절 문화, 전 세계적으로 캔슬 컬처가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알고리즘에 갇혀서 우리 취향만 보게 되고 자기 세상 안에 다 갇혀버려가지고 너무 쉽게 삐지는 세상이 온 겁니다. 불편하더라도 끄덕끄덕하고 이해하고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하는 생각이 공감지능과 사회적 지능을 엄청나게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해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계속 막 이 사람 싫고 저 사람 싫다고 해서 인지적 근손실의 심각성을 받아들이면 치매하고 동일한 뇌 손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AI에게 물으면은 모든 뇌의 기능이 손실됩니다. 타인과 대화하고 통하는 능력은 반드시 필요한 시대입니다. 인간관계는 매우 어려운 것 중 하나지만 그건 모두가 사실 내 뇌를 위함이었다는 걸 그렇게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건강해지고 AI에게 뇌가 손상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단지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리 천재라고 했던 사람들도 개개인 한 명 한 명 한 명만으로 보면은 굉장히 하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2명 이상만 돼도 그 2명이 4명 8명이 돼도 엄청난 지능이 발휘가 되어가지고 많은 혁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고로 너무 혼자 다 알려고 하고 혼자만 하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뇌의 하드웨어는 우리가 원시 시대랑 지금 다를 게 없대요. 담을 수 있는 것은 똑같은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발전해온 이유는 글자하고 문자의 발견 때문이었던 거예요. 활자 때문에. 글을 쓰니까 서로 연결이 되고 기록이 되니까 서로 무수하게 공유하고 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고로 쓰고 기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플릿 효과라는 말이 있었는데 항상 태어나는 세대가 전 세대보다는 지능이 높았었는데 정말 최초로 전 세대보다도 지능이 낮은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AI에게 다 물어보고 자기가 답을 이렇게 도출하려고 하지 않는 생각들이 뇌가 완전히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1969년 달을 쏘는 게 가능하게 하였던 계산 능력기를 그거보다 엄청나게 더 똑똑한 기계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정말 다 해결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멍청해질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잘 활용하면 또 누구나 아래 사람 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AI를 잘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유롭게 지식화된 정보를 공유하는 거, 어떤 차별도 없이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나눌수록 더 발전 가능성이 높대요. 실제로 어떤 기업은 어떤 부서에 차별이 생기고 정보가 공유되지 않자마자 기업에 엄청난 쇠퇴를 불렀다고 합니다. 내부 경쟁이 생기면 생길수록 퇴장됩니다. 자유롭게 많은 정보들이 서로 공유될 수 있을 때 발전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가 대기업에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껴본 거라고 해요. 장동선 박사님도 김경일 교수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AI를 스마트하게 쓰려면은 답을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좋은 것 그리고 뻥을 들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나한테 최적화된 답만 들을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만약에 에디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전문가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보는 거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AI를 회장님처럼 쓰라는 거예요. 회장님이 어떠니까? 다 물어본 다음에 이제 결정은 내가 하겠네. 그러니까 모든 마지막 결정권과 주체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써야만 AI를 똑똑하게 쓰는 거지 AI가 나를 쓰지 않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너무 AI만 의지하고 AI만 사용하고 AI를 통해서만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 인지적 손실을 엄청나게 부르기 때문에 이해 능력이 완전 삭제가 됩니다. 뇌가 퇴화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인공지능도 잘 쓰면은 근데 또 많은 효용을 얻을 수 있어요.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도구로도 엄청 잘 쓸 수 있어요. 실제로 계산이든 세금이든 뭐든 다 쓸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 뇌를 내가 통제하는 선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소수의 부자들은 벌써 그 최상의 수면 상태를 AI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해요. 사실 사람이 잠만 잘 자도 뇌 기능이 30% 이상 더 잘 써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무 잠을 잘 자니까 타인보다 뇌 기능을 30% 이상 더 쓸 수 있다는 거죠. 뇌 기능이 죽지 않게 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운동하고 책을 읽고 그것이 뇌가 생존하고 지능이 퇴화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나가서 사람 만나는 소리예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AI와 연애 감정을 느끼는 세대가 최초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또 타인과 만나는 게 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감정 소모가 되는데 AI는 언제나 자기 편만이 되어주기 때문에 감정적인 의존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진짜 옛날 사람들을 봤다면 저게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은 정말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를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AI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자세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 AI가 가장 노리고 있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되게 고립되고 외로움이 큰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가장 AI에게 그 감정이 먹혀버리기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I를 잘 쓰는 것은 내가 목적성이 있는 사용
내용은 괜찮은 건데 다 물어보고 다 답만 AI한테 찾으면은 내 뇌가 퇴화되는 거는 순식간이라는 거죠. AI 하나만 쓰지 말고 이거 저거 이 데이터를 객관화해줘. 저 이거를 챗GPT 한 걸 뭐 클로드에 하든 클로드에 한 걸 뭐 그로게 하든 이런 식으로도 해봐도 된다는 거예요. 왜? AI는 우리가 그렇게 주체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썩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AI를 많이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뇌가 퇴화되지 않고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차이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마음 챙김이었어요. 명상이에요. 명상.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보는 시간을 반드시 갖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갖지 않고 계속 AI만 보고 있으면은 이제 망한다는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명상은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여러 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좀 기억에 파편에 남기고 싶은 거는 좀 핵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예요. AI를 잘 쓸 때 내가 결정권이 있다는 거, 내가 회장님이라는 거, 내가 너의 주인이지 너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항상 인식하고, 아니면 또 AI한테 그런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놔도 좋아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질문은 AI한테 하지 않고 그 결정권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주체적으로 AI를 쓰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내 모든 행동과 말과 단어 모든 그런 것들 다 AI한테 맡기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명상을 해야 된다. 명상 안 하면 진짜 큰일 난다. 뇌가 그냥 써버린다. 이거를 저도 좀 기억을 잘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라. 두 분 다 똑같은 얘기 하셨던 게, 사람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능력, 공존하는 능력 진짜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사실 저도 반성을 합니다. 저도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면 너무 감정 소모되고 귀찮고 힘들고 그래서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했는데 이제 좀 사람을 만날 줄도 알아야겠다. 뇌가 썩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기였습니다.